당신은 지금 먼지 냄새가 진동하는 카페트 안에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폐쇄 공포증이 온몸을 휘감지만 당신은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밖에서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들키는 순간 당신의 목숨은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확신합니다. 카페트가 풀리는 순간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당신에게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을요. 사랑을 무기로 제국을 훔쳤던 전략가, 이집트 최후의 파라오 클레오파트라의 삶을 얘기해 볼게요. 기원전 69년 당신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공주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라요. 왕궁의 다른 공주들이 보석이나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당신은 도서관에 처박혀서 파피루스를 읽고 있거든요. 7개 국어를 통역 없이 구사하고 수학이랑 천문학에 웅변술까지 연마합니다. 주변에서는 여자가 저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냐고 수군대는데 당신은 신경도 안 써요. 왕궁에서 혈통만으로는 하루도 못 버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18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10살짜리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해서 이집트를 함께 다스리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기준으론 미친 소리지만 왕실의 피를 지키려고 가족끼리 결혼하는 게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관습이거든요. 문제는 10살짜리 남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신하들이에요. 환관 포티누스라는 자가 어린 왕을 앞세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당신은 하룻밤 사이에 왕좌에서 쫓겨나고 간신히 사막을 넘어 도망치는데 뒤에서는 남동생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내전이 터지고 쉽게 승부가 안 나는데 이때 소식 하나가 날아듭니다. 로마 최고 권력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면 게임 끝인데 남동생의 병사들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어서 당신이 궁에 발도 못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카페트 작전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당신을 고급 카페트로 돌돌 말아 어깨에 메고 카이사르에게 바칠 선물이라며 경비를 통과하죠. 카이사르 앞에서 카페트가 풀리는 순간 당신은 우아하게 일어서요. 흐트러진 건 아무것도 없고 눈빛은 정면을 향합니다. 카이사르가 멈칫합니다. 갈리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카페트에서 나타난 21살의 여자한테 완전히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날 밤 당신은 이집트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왜 정당한 통치자인지 논리적으로 풀어놓습니다. 7개 국어를 하는 여왕이 거침없이 논쟁을 펼치니까 카이사르는 당신의 미모에 한 번 반하고 당신의 두뇌에 또 한 번 반합니다. 50살 남자의 눈이 소년처럼 빛나요. 그날 밤 당신은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를 손에 넣습니다. 카이사르는 중재를 하려 하지만 남동생은 신하들과 오히려 군대를 일으켜요. 전투가 몇 달간 이어지다 결국 남동생의 군대가 무너지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도망치다 나일강에 빠집니다.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허영심이 만든 갑옷 무게에 깔려서 그대로 익사해요. 당신은 다시 왕좌에 오르고 카이사르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집니다. 로마 최고 권력자의 피와 이집트 파라오의 피가 섞인 아이라니 이보다 강력한 정치적 카드가 없어요. 아들 이름은 카이사리온,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카이사리온을 데리고 로마에 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카이사르에게는 이미 로마인 아내가 있고 시민들은 이집트 여왕이 수도를 알렉산드리아로 옮기려 한다는 소문에 불안해하거든요. 그리고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가 원로원 회의장에서 23번 칼에 찔려 죽습니다. 당신은 슬퍼할 시간도 없이 카이사리온을 안고 밤중에 로마를 빠져나와요. 연인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온 당신은 다음 수를 계산합니다. 새 동맹이 필요한데 다음 목표는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예요. 카이사르는 치밀한 정치 천재였는데 안토니우스는 달라요. 허세가 강하고 전쟁 무용담을 좋아하고 감정적인 남자입니다. 안토니우스가 타르수스에서 당신을 부르는데 당신은 그냥 안 가요. 며칠을 기다리게 한 뒤에 출발하는데 그 방식이 역대급이에요. 배의 돛 전체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를 수백 병 부어버립니다. 키드누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바람이 향기를 도시까지 실어 나르면서 배가 보이기도 전에 타르수스 전체가 웅성거려요. 황금빛 돛이 햇살에 반짝이고 은으로 만든 노가 물결을 가르는 소리가 울리죠. 자주색 비단 천막 아래에 아프로디테처럼 차려입은 당신이 누워있고 소년들이 부채질을 하는데 안토니우스가 부두에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당신은 향기 하나로 병사 한 명 동원하지 않고
그를 압도한 겁니다. 첫 만남에서 주도권을 쥔 당신은 안토니우스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연달아 며칠간 연회를 열어요.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사치를 자랑하자 당신은 미소를 짓습니다. 한 잔의 비용으로 내기를 해볼까요? 한쪽 귀걸이에서 진주를 떼내는데 도시 하나를 살 수 있는 값어치의 거대한 진주예요. 식초가 담긴 잔에 똑 떨어뜨리고 천천히 녹는 걸 지켜보다가 사치란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있을 때 진짜예요 라고 말하며 단숨에 들이켜버리죠. 잃은 건 진주 한 알이지만 당신은 안토니우스에게 상상도 못할 레벨의 여자로 각인됩니다. 당신과 안토니우스는 연인이 됩니다. 이집트는 돈을 대고 안토니우스는 군대로 이집트를 보호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커져요. 로마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여론전을 펼치거든요. 이집트 여왕이 로마의 장군을 홀려서 로마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이 벌어져요.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는 400척, 당신과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230척이에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수적 열세가 드러나면서 아군 배들이 하나씩 불타오릅니다. 향수 냄새 대신 연기가 코를 찌르고 물에 빠진 병사들의 비명이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바닷물이 피로 물들면서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요. 당신은 알렉산드리아로 도망쳐오지만 옥타비아누스의 대군이 진군해옵니다. 당신은 안토니우스의 충성심을 확인하려고 자신이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안토니우스가 당신의 죽음을 듣자마자 자기 검으로 배를 찔러버린 거예요. 병사들이 피투성이 그를 당신의 은신처로 끌고 오고 안토니우스는 당신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시험하려 한 건데 사랑을 증명받은 거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요. 옥타비아누스가 입성하고 그는 당신을 로마로 끌고 가서 쇠사슬에 묶인 채 시민들 앞을 행진시키려 합니다. 당신은 안토니우스의 묘를 방문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마지막 목욕을 허락받습니다.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는데 시녀가 무화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와요. 과일 사이에는 작은 뱀이 숨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상징 코브라죠. 뱀이 가슴을 물어뜯는 순간 독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미소를 지어요. 쇠사슬도 조롱도 굴욕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이 선택한 방식이에요. 옥타비아누스의 부하들이 문을 열었을 때 침대 위에는 왕관을 쓴 채 평온하게 누운 여왕이 있습니다. 3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끝나고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돼요. 당신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만 이상하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은 당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엉뚱한 것에만 집중하는데 누구랑 잤는지, 화장법이 뭔지, 미용법이 뭔지 이런 거요. 7개 국어를 구사한 지식인이었다는 건 잘 안 나오고 괴물 같은 로마 옆에서 20년 넘게 이집트를 지켜낸 정치가였다는 건 묻히죠. 원래 세상이 그래요. 여자가 뛰어나면 능력보다 침대 위 이야기가 먼저 퍼지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카페트 안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던 사람이니까요.